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지금 불쌍하다고 동정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늦가을 오후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거실에 비스듬히 드리운 그림자만큼이나 지은 씨의 마음은 무겁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란 타이틀, 남들이 부러워하던 워킹맘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따뜻해야 할 시어머니 댁 거실은 그녀에게 낯선 호텔 로비처럼 차갑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갓 쪄낸 고구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지만 코끝을 맴도는 달큰함도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주방에서 무언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지은 씨의 귓가에는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저 괜찮은 척 웃을 뿐인데 어머니는 그걸 또 모르고. 지은아, 고구마 다 식겠다. 어서 와서 먹어라. 속이 좀 든든해야지. 지은 겨우 미소 지으며 네, 어머니. 갈게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이 집의 평온함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는 듯 했죠. 시어머니의 낡은 피아노 위에는 앨범 속 어린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구쟁이 같은 미소, 그 옆에는 순자 씨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보였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저무는 해가 오늘따라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아내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냉기류를 눈치채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부부 싸움 장면, 남편의 불합리한 발언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드라마 속 아내의 당신은 왜 늘 당신 입장만 생각해? 내가 아무리 아프다 해도 결국 당신은 내가 당신 그림자 속에 갇히길 바라는 거잖아. 드라마 속 남편 무슨 소리야? 난 그저 당신을 위하는 건데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지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주는 그저 하품만 할 뿐이었고 시어머니 순자 씨는 뜨개질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질문이 던져진 뒤였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나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 순자 씨 또한 손에 들린 실뭉치가 지은 씨의 복잡한 표정만큼이나 엉켜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내 표현이 서툴러서일까? 아니면 그저 오해일 뿐일까? 침묵 속에 오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늘 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님은 돈 때문에 매일 싸웠고 돈이 없어 굶주리던 날도 돈 때문에 자존심이 꺾이던 날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비싼 간식을 사 먹을 때 그녀는 언제나 침만 삼키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친구가 이거 먹어 하며 내미는 한 조각에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아이로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죠. 그래서 지은 씨는 악착같이 공부했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독립성과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인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타인의 동정은 곧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은 내가 지킬 거야. 한편 시어머니 순자 씨는 무뚝뚝했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고생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며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죠. 그녀 또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그리 따뜻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늘 쓸데없는 감정 표현은 약한 것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가 해고된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 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설픈 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더 나을 거야. 그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엄마는 며느리 잘 얻었다며 좋아하던 모습, 지은 씨가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힘들어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위해선 뭐든 해줄 수 있다는 순자 씨에게 지은 씨는 이미 사랑하는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은 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에 맴돌기만 했습니다. 순자 걱정스러운 목소리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말보다는 도움이 되겠지. 어둠이 내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순자 씨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물기를 닦은 손으로 작은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봉투는 아무 문양도 없이 깔끔했고 봉투를 잡은 순자 씨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 씨 앞에 섰습니다. 지은아, 이거 살림에 보태서 써라. 툭 던지듯 건넨 봉투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요. 하지만 지은 씨의 귀에는 그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살림에 보태서 써.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니 내가 주는 돈으로 생활해라. 그리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도 토로하지 않은 채 그저 차갑게 뒤돌아서는 순자 씨의 모습은 지은 씨에게 어린 시절 느꼈던 무시와 모멸감 그리고 차가운 외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봉투를 손에 든 지은 씨의 심장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왔죠. 자존심, 분노, 슬픔, 그리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에 대한 비참함. 지은 씨는 봉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 만져지는 두툼한 지폐의 감촉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받아야 하나? 아니, 절대로 받을 수 없어. 자존심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동정이야. 나를 무능력하게 보는 거야. 동시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웃에게서 받았던 연탄 한 장, 김치 한 포기, 그때마다 부모님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의 끝없는 한탄. 지은 씨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이 봉투는 그 다짐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내가 왜 이토록 발버둥 쳐왔는지, 내가 왜 그토록 이 봉투를 거부하고 싶은지, 그저 날 동정하는 거겠지. 불쌍하게 보는 거겠지. 반면 순자 씨의 마음속도 폭풍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받는 순간에도 그녀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아무렇지 않은 듯 건네야 해.
그것이 그녀가 생각한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봉투를 받은 후 아무런 말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에 순자 씨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 왔습니다. 설마 내 진심을 모르는 건가? 내 마음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무뚝뚝한 겉모습과는 달리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힘든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과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가리고 늘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며느리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순자 답답하고 불안한 목소리 하아. 내 마음을 알까? 알아줄까? 내가 너무 무뚝뚝한가? 하지만 이게 최선인걸. 진입 격정의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안에 응축되어 있던 오랜 감정의 파편들이 그 봉투라는 작은 촉매를 통해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내민 시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향해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 목소리 떨리며 격앙되게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지금 불쌍하다고 동정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제 마음 물어봐 주신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제가 비참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셨잖아요, 늘. 지은 씨의 외침에 순자 씨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려던 몸을 멈추고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순자 씨의 손에 밀어내듯 돌려주는 지은 씨의 손끝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순자 씨가 아무 말 못하고 봉투를 다시 잡았을 때 지은 씨는 흐느끼며 덧붙였습니다. 지은 울음 섞인 목소리, 한이 서린 듯 저 힘들 때 어머니는 늘 오빠 편이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에는 늘 모자라 보였잖아요. 지금 이 봉투 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며느리의 절규에는 해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겪었던 소외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려던 시어머니의 작은 봉투가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거대한 빙산을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했던 집안은 이제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물과 순자 씨의 상처는 이 가족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폭발적인 감정은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봉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순자 씨는 이내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침 식탁을 지배했고 지은 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 친구 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경 씨는 순자 씨의 유일한 속마음 친구였습니다. 순자 전화 통화, 한숨 쉬며 혜경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애가 그렇게 날카롭게 나오니 나도 참 속상하다. 혜경 따뜻하게 세상에 순자야. 내가 지은이한테 신경 쓰는 마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근데 애들 세대는 우리랑 좀 달라. 우리야 말보다 행동이지만 요즘 애들은 말이 중요하더라. 마음을 꼭꼭 숨기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순자 고민하듯이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말로 하는 게. 혜경 씨의 조언은
순자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마음을 보듬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같은 시각 지은 씨는 오래된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였던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지은 씨의 어린 시절 아픔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은 거야? 시어머니께서 주신 봉투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지은 씁쓸하게 웃으며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서연아, 넌 모르지? 누가 동정을 베풀면 마치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절로. 어머니는 그저 내게 돈을 주려고만 해.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서연 조심스럽게 물론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어쩌면 시어머니도 나름의 방식으로 너를 위했던 걸 수도 있어. 그분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그저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한 번쯤 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보면 분명 오해가 풀릴 거야. 서연의 조언은 지은 씨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단순히 시어머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자신의 오래된 상처가 시어머니의 진심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아주 작게나마 안겨주었습니다. 봉투 사건 이후 순자 씨 댁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군대처럼 조용했고 각자 할 말만 겨우 나누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 민주는 매일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민준 낮은 목소리, 아내에게 지은아, 엄마가 요즘 말이 부쩍 줄었어. 너도 좀 그래. 무슨 일이야? 지은 싸늘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순자 씨는 며느리가 남긴 설거지를 보며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자신의 방으로 피했습니다. 서로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상대를 향한 서운함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가 먹다 남긴 밥을 보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하고 속으로 사겼고,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해고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만큼 무능한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처럼 미묘하게 상대를 긁고 상처 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온도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바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순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눈물 훔치며 정말 끝없이 불쌍하게 만들려는 건가?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순자 씨는 저녁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 또한 억지로 웃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괴로웠습니다. 냉랭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지은아,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많이 힘들었었지? 어깨도 자주 뭉치고 밤늦게 퇴근해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는 거 내가 가끔 봤어. 지은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의 반응을 애써 외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자,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내가 일 때문에 한 번도 못 왔지? 그래서 내가 서운했던 건 아니야.
아니, 솔직히 아주 조금은 서운했지. 우리 아들이 너 대신 매일 나를 찾아왔지만 넌 워낙 바쁘다기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내일은 내일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힘든 일은 혼자 감당하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조용히 내 뒤를 지켜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지. 내 방식이 너무 서툴렀던 모양이다. 순자 씨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불참에 대해 단 한 번도 불만을 표한 적이 없어 전혀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 자신도 상처받았던 순간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히 뒤를 지켜주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는 고백에 지은 씨는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묵은 상처가 단번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의 동정이라는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풀리는 듯했던 오해는 다시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오해의 조각들은 잠시의 해소도 없이 다시금 서로를 핥히는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은 씨는 구직 활동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면접 자리마다 공백기와 나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함께 준비하던 회사 동기 서연은 일찌감치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은 그녀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봉투는 더욱 커다란 악마의 유혹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 절규하듯이 안 돼. 내가 저 돈을 받으면 정말 끝나는 거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야. 안 돼. 제발. 어떻게든 혼자 해야 해.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졌고 결국 깊은 우울감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며느리는 자신의 아픔을 혼자 사기려 애쓰는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해와 침묵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지은 씨의 무기력과 순자 씨의 한숨을 보며 조마조마했지만 정작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중이었습니다. 순자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숨 저렇게 시들어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모든 것을 잃은 위기, 그리고 하나의 실마리. 어느 날 새벽 지은 씨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잠이 없던 순자 씨가 지은 씨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놀란 민준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신경성 위장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을 감은 며느리를 보며 순자 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채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더라면. 지은 씨의 짐을 챙겨주려 방에 들어선 순자 씨의 눈에 며느리의 낡은 일기장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일기장 구석에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부터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지은 어린 시절의 목소리로 2005년 5월 5일 아빠는 오늘도 엄마랑 싸웠다. 돈 때문에. 친구들은 다 예쁜 옷 입고 놀러 가는데 나는 오늘도 엄마 옷장에서 꼬깃꼬깃한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배가 고프다. 친구가 건넨 빵이 너무 맛있어서 받았다. 엄마한테 혼났다. 누가 주는 건 함부로 받는 거 아니야. 불쌍해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얻어먹을 형편이야. 엄마의 말이 아팠다. 내 잘못이 아닌데. 배고팠을 뿐인데. 순자 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자신이 등장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슬픈 고백이었습니다. 지은 며느리의 목소리로 2018년 3월 15일 결혼식 날, 어머니는 내게 비싼 진주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다. 비싼 것을 싫어하던 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식탁에서 내게 웃으며 이제 내가 우리 집의 진짜 가족이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렴이라고 해주셨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무조건적인 따뜻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면 꼭 어머니처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못마땅해 했다던 며느리 지은 씨의 마음속에 그녀는 한때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쌓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진심을 내 스스로 다 부숴버렸구나. 순자 씨의 손끝에 닿은 일기장은 그녀에게 작은 빛 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마음. 지은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토록 예민하고 비참하게 반응했을까? 자신의 강한 자존심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병들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봉투가 정말 동정이었을까? 아니, 그 눈빛은 분명 걱정이었다. 어쩌면 나를 위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비로소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엄마의 울음 섞인 잔소리, 누가 주는 건 함부로 받지 마. 그 말이 지은 씨 자신을 평생 동안 얼마나 얽매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토록 초라하게 만든 과거의 상황과 스스로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했던 게 아니야. 그저 나 자신이 싫었어. 이런 나약한 내가 싫었어. 엄마, 아빠. 순자 씨 또한 며느리의 병실 앞에서 밤새 꼬박 앉아 간호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일기장을 읽고 나자 그 신념이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건넨 봉투가 상처투성이인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핥히었을까? 자신 또한 어린 시절 무뚝뚝한 부모님에게서 따뜻한 위로 대신 물질적인 지원만 받으며 자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갈증을 어쩌면 그녀는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인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자신의 거울 속에 비친 상대방의 진심과 상처를 조금씩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걷고 이튿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깨어난 지은 씨의 옆에는 밤새 자신을 간호한 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침 일찍 죽을 사러 나간 터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병실 안 순자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눈물 젖은 목소리, 천천히 지은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여태껏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지은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꾸밈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손을 뻗어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순자 씨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 흐느끼며 겨우 말을 이어감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사실은 저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항상 제 롤모델이었어요. 순자 씨는 지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롤모델이라는 말에 그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의 오랜 오해와 감정의 응어리가 진심 어린 한마디 말과 따뜻한 손길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는 두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지은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 지은 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새롭게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지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순자 씨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를 담아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콘텐츠 채널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콘텐츠 제작을 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온화한 미소로 지은아, 내 말대로 이제는 내가 좀 바뀌어야겠어. 이 늙은이도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내게 삶의 지혜가 되어줄게. 놀랍게도 순자 씨는 지은 씨의 채널의 시니어 건강 노하우를 전하는 고정 출연자로 나섰습니다. 어색했던 첫 촬영과는 달리 순자 씨의 진솔한 경험담과 소탈한 유머는 시니어 구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은 씨는 순자 씨가 화면 속에서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그녀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을 뿐이었다는 것을요. 민주는 이제 두 여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콘텐츠 제작과 편집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저녁 머리를 맞대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며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따뜻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채널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소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두 여인의 진정한 관계는 이제 세상에 드러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어느덧 조회수 폭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며 이 차가운 계절을 함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온기. 어느새 다시 찾아온 가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순자 씨와 지은 씨는 나란히 앉아 새로 출시할 콘텐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건네고 지은 씨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 국화차 정말 맛있네요. 요즘 날씨에 딱이에요. 순자 환하게 웃으며 그래, 내가 맛있게 마셔주니 됐다. 우리 딸. 그 말이 순자 씨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차가운 봉투에서 시작되었던 오해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창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으니까요. 두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의 온도를 이해하며 찬란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오해가 따뜻한 대화로 풀리기를 바라며 마음의 온도 두 여인의 계절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